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참나무과,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과 종류들 중에서 참나무 앞에 물자가 붙은 물참나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참나무는 바로 신갈나무하고 졸참나무의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교잡종이라고 합니다. 교잡종이기 때문에 이 물참나무는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특성들을 합쳐놓은 모양이 바로 물참나무죠. 근데 물참나무라고 하는데 이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겠죠. 그래서 물가에서 많이 만나는, 물가에서 많이 자라는 참나무다. 그래서 물참나무라고 하는데 이 물참나무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 아니고 이 물참나무는 우리나라의 산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아주 제일 흔하고 제일 많이 자라는 참나무가 바로 이 물참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 신갈나무는 많이 알고 있는데 신갈나무가 우리나라의 산에서 가장 흔하게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신갈나무보다가도 오히려 이 물참나무가 더 많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참나무의 전문가의 어떤 전문가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산에서 만나는 참나무들 중에는 물참나무가 가장 많이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였습니다. 이 물참나무는 신갈나무하고 졸참나무의 교배종이죠. 자연 교잡종입니다. 그래서 두 나무의 졸참나무하고 신갈나무를 합쳐 놓은 것이 물참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물참나무의 잎을 먼저 보면은 잎의 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잎의 크기를 보면 이 물참나무는 잎의 크기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잎의 길이가 15cm에서 20cm 정도 된다. 그래서 최고 20cm 정도 되는 것이 물참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 신갈나무는 거기에 비해서 잎의 길이가 약간 작죠. 약간 작아서 7cm에서 19cm. 조금 전에 물참나무는 20cm였는데 요 신갈나무니까 신갈나무는 19cm, 1cm 길이가 짧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졸참나무는 보면 그거보다 또 조금 더 짧습니다. 조금 더 짧아서 7cm에서 최고 17cm.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7cm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졸참나무죠. 그래서 졸참나무가 길이가 가장 짧고, 그 다음에 신갈나무는 19cm로 조금 길어지고 물참나무는 그거보다 약간 더 긴 20cm다 하는 이런 비슷하면서 약간씩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잎 하나의 모습을 보면 요거는 이러한 모양을 우리들은 한자로 도란형이라고 하죠. 도란형, 거꾸로 달걀을 세워놓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을 거꿀 달걀꿀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아주 길기 때문에 앞에 긴 자를 붙여가지고 장도란형이라고 합니다. 장도란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길다란 긴 거꿀 달걀꿀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요 끝 쪽으로가 아주 길게 뾰족해진다. 송곳처럼 길게 뾰족해진다 해서 이러한 것을 또 도피침형이라는 말도 씁니다. 도피침형의 잎을 하고 있는 이러한 폭이 좁으면서 길이가 길고, 여기에서 가장 이 물참나무에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여기 요 사진입니다. 바로 요 사진인데, 요 사진을 보면은
잎의 가장자리에 있는 요 톱니, 요 바로 요 톱니죠. 여기 잎의 가장자리에 있는 요 톱니의 모양을 보면 톱니가 다른 참나무 종류들에 비해서 요 톱니의 깊이가 아주 깊게 파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게 파지면서 끝이 이렇게 뾰족해진다. 뾰족해지는 이러한 형태이면서 약간 이렇게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안으로 굽는 톱니를 우리들은 내곡거치라고 하죠. 내곡거치라고 해서 안으로 굽는 약간 안으로 굽는 듯한 이러한 형태의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물참나무입니다. 물참나무에 비해서 여기 물참나무는 이 끝이 뾰족한 데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신갈나무의 잎의 톱니를 보면은 잎의 톱니는 둥글둥글합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뾰족하지가 않다. 뾰족하지가 않고 또 깊이 파지지도 않는다 하는 이러한 톱니, 이러한 물결 모양의 한자로 파상이라고 하죠. 물결 모양의 아주 뾰족하지 않은 둔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갈나무인데 비해서 조금 전에 물참나무는 끝이 뾰족했다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졸참나무의 잎을 보면 그 졸참나무는 잎의 끝이 아주 뾰족하죠. 뾰족해서 이렇게 파지는 깊이는 물참나무에 비해서는 얕게 파지는데, 얕게 파지면서 이렇게 뾰족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뾰족해지는 것은 이 졸참나무나 물참나무나 똑같죠. 그래서 물참나무나 졸참나무나 이렇게 잎의 끝이 뾰족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졸참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잎의 가장자리에 샘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샘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샘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톱니를 우리들은 선두예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두예치, 여기서 요 치자는 이빨이라는 뜻이고 예자는 예리한 이빨이다. 그래서 예치라고 하는데 예리한 이빨 같은 톱니다. 근데 요 선두라고 하는 것은 요 두는 요 끝이라는 얘기죠. 머리의 끝, 머리라는 뜻인데 여기 끝이라는 얘기고, 요 선자는 바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샘이라는 뜻입니다.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서 물이 퐁퐁 솟아 올라오는 것을 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옹달샘 할 때 바로 그 샘을 한자로 쓰면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두, 끝에 액체가 퐁퐁 솟아 올라오는 날카로운 이빨 같은 톱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두예치라고 합니다. 선두예치인데 이 톱니의 끝을 보면 이 잎의 색깔보다도 연한 색으로 보이죠. 연하고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데 이 속에는 바로 액체를 함유하고 있다. 액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물방울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방울이 액체 성분을 요 안에 포함하고 있다. 품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선두예치라고 하는데, 이 선두예치는 졸참나무의 아주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선두예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졸참나무인데, 물참나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선두예치입니다. 이것이 선두예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끝 부분이 색깔이 밝은 색깔이 나죠. 이렇게 밝고 투명한 색깔이 이렇게 약간씩 보이는데, 여기에가 바로 선이라고 하는 샘 액체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요 끝에 액체가 들어있는 선두예치의 형태는 요 물참나무의 톱니의 끝에는 이 졸참나무의 선두예치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물참나무에도 선두예치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요 깊이가, 톱니의 깊이가 깊게 갈라진다. 톱니의 깊이가 깊게 갈라지는 것이 물참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졸참나무는 그 깊이가 얕게 갈라진다. 요 깊이가 얕게 갈라진다 하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또
여기를 보면은 신갈나무의 잎을 보면은 신갈나무의 잎의 뒷면을 보면은 잎의 뒷면에 털이 거의 없습니다. 털이 처음에 잎이 돋아날 때는 약간의 잎이 있지만은 1년 내내 거의 털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잎의 표면에도 여기 잎의 표면에도 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신갈나무죠. 신갈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물참나무는 잎의 뒷면에 털이 잘 보면 약간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물참나무도 조금 전에 봤던 신갈나무처럼 처음에 잎이 돋을 때는 약간의 털이 있지만 점차 없어져서 이 나무에는 털이 거의 없다. 그래서 1년 내내 거의 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물참나무니까 물참나무나 신갈나무나 잎의 뒷면에 털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졸참나무, 이 졸참나무는 확실하게 털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뚜렷하게 있는데 이것이 잎의 표면에 있는 털의 모습이고 이것이 잎의 뒷면에 있는 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털의 모양을 좀 더 자세히 제가 확대를 해서 보면 이 털이 이렇게 잎의 뒷면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털을 누운 털이라고 하죠. 이렇게 누워 있는 털을 누운 털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복모라고 합니다. 복모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누운 털, 누워 있는 털들이 이렇게 잎에 쫙 달라붙어서 누워 있는 이런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졸참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물참나무는 그 털이 여기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아서 이 털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이 물참나무는 신갈나무 죄송합니다. 이 신갈나무가 잎의 뒷면에 털이 없는 것처럼 물참나무도 잎의 뒷면에 거의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졸참나무를 다시 꺼내보면 졸참나무는 잎의 표면과 잎의 뒷면에 이렇게 누운 털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도 보면은 가지에는 비단털을 가지고 있다. 비단털 한자로는 견모라고 합니다. 견모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비단털. 그래서 이 비단털은 만져보면 비단처럼 아주 부드럽다. 그래서 이 털을 비단털이라고 하는데 이 가지의 비단털을 촘촘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졸참나무죠. 졸참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물참나무를 보기 전에 신갈나무 보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갈나무는 보면은 어린 가지에 털이 있었지만 금방 없어져서 언제나 보면은 1년 내내 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신갈나무죠. 여기에 비해서 물참나무는 어린 가지의 털이 약간 있는 듯이 하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방 털이 없어져서 어린 가지의 털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물참나무죠. 그리고 이 물참나무는 신갈나무나 졸참나무의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잎자루를 먼저 보면은 졸참나무의 잎자루의 길이가 10mm에서 30mm, 그러니까 이 길이가 1cm에서 3cm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졸참나무죠. 졸참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신갈나무는 보면은 잎자루의 길이가 1cm가 안 됩니다. 1cm가 안 돼서 여기 보면 잎자루의 길이가 2mm에서 8mm. 그래서 이 잎자루가 아주 신갈나무나 떡갈나무나 신갈나무는 이 잎자루가 아주 짧죠. 아주 짧아서 잎의 크기가 거의 20cm 가까이 되는 이 커다란 잎에서 이 잎자루의 길이가 2mm 정도로 짧으니까 2mm에서 8mm로 짧으니까 거의 잎자루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잎자루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신갈나무죠. 신갈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물참나무는 잎자루의 길이가
그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항상 중간 정도가 물참나무인데 요 물참나무는 5에서 13mm, 그러니까 여기 조참나무가 아까 1cm에서 3cm 정도 됐는데 여기에 비해서 신갈나무는 잎자루가 거의 없는 상태다. 잎자루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거기에 비해서 물참나무는 물참나무 아니고 졸참나무는 잎자루의 길이가 길고 물참나무는 잎자루의 길이가 그 중간 정도 된다. 그래서 잎자루의 길이가 최고 13mm로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중간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물참나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물참나무는 잎의 크기도 가장 크면서 요 잎의 뒷면의 털도 이 물참나무는 신갈나무하고 졸참나무의 중간 정도의 털을 가지고 있고, 어린 가지에도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중간 정도를 하고 있고, 잎자루의 길이도 두 나무의 중간 정도를 하고 있다. 중간 정도의 잎자루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참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이렇게 보면 축축 아래로 실같이 매달려서 이런 꽃들이 피는 것이 숫꽃 차례죠. 이런 숫꽃 차례에 숫꽃들이 다닥다닥 많이 피는데, 이것을 확대를 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서 요거 한 개가 숫꽃 하나, 또 요거 하나가 숫꽃 하나, 이런 형태로 숫꽃들이 다닥다닥 모여서 이러한 숫꽃 차례를 이루게 됩니다. 숫꽃 차례를 이루게 되는데, 그 위쪽에 가지의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위쪽에는 이렇게 암꽃 차례가 달리게 되는데, 요 가지의 끝 부분에도 암꽃 차례가 달리고, 가지의 윗 부분에 잎 겨드랑이 부분, 여기 잎이 달리게 되는데, 요 잎하고 가지가 갈라지는 잎 겨드랑이, 엽액이라고 하죠. 엽액에 이러한 암꽃 차례가 달리게 되는데, 이렇게 암꽃이 여기 하나, 두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 두 개의 암꽃이 달리는데, 이 암꽃 하나에는 이렇게 암술머리가 두 갈래 내지 다섯 갈래로 갈라진다. 그래서 여기는 네 갈래로 갈라져 있고, 여기도 지금 네 갈래로 갈라진 암술머리가 있는데, 요거 하나가 나중에 도토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암꽃이기 때문에 이게 도토리 하나가 되는데, 나중에 도토리가 되었을 때 보면은 요 도토리의 열매 끝에 요게 암술머리가 끝까지 남아있게 되죠. 요게 암술머리가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데, 암술이 끝까지 남아있는데, 이러한 암술, 끝까지 남아있는 암술을 우리들은 영구암술대라고 말하죠. 영구암술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합니다. 숙존화주가 도토리에는 항상 남아있게 되는데, 그 아래에 보면 이러한 도토리, 초록색의 도토리 아래에 이렇게 연한 연두빛의 요 껍데기가, 깍지가 있죠. 요 깍지를 우리들은 깍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깍정이이고, 한자로는 각두라고 합니다. 요것을 여기 요 부분을 각두라고 하는데, 요 각두에서 각두를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기에 요 비늘 조각, 이것을 인편이라고 하는데, 요 비늘 조각의 모습이 요 아래쪽에 있는 비늘 조각하고 위쪽에 있는 비늘 조각이 서로 모양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비늘 조각은 바로 신갈나무의 비늘 조각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신갈나무의 비늘 조각 같은 것이 있고, 위쪽에는 졸참나무의 비늘 조각하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신갈나무를 가서 보면은 신갈나무의 그 비늘 조각 인편이라고 하는 이 비늘 조각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마치 고추의 등처럼 매우 굽어 있다. 이렇게 고추의 등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구부러져서 굽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신갈나무죠. 그래서 이 신갈나무는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비늘 조각,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편이 바로 물참나무에 가면은 물참나무의 비늘 조각의 아래쪽 부분, 그러니까 이 아래쪽 부분에는 신갈나무의 비늘 조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신갈나무의 비늘 조각을 여기 아래쪽에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졸참나무의 비늘 조각을 보면 요 도토리의 모자라고 우리 조카랍니다. 우리의 손주 녀석이 도토리의 모자라고 하는 요 도토리 모자는 이렇게 깍정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각두라고 합니다. 요 각두에 달려있는 요 한 개, 이렇게 보이는 길쭉하게 보이는 요것이 비늘 조각이죠. 비늘 조각인데 한자로는 인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편의 모양이 바소꼴이다, 피치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위로 송곳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송곳의 끝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조금 크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길게 뾰족해지는, 송곳의 끝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모양을 우리들은 피침형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피침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바소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바소꼴 형태의 비늘 조각, 을 바로 물참나무, 오늘 공부하는 이 물참나무도 바로 그러한 비늘 조각을 여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아래쪽에는 신갈나무의 것이 강하게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래쪽에 강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신갈나무의 비늘 조각이고, 그리고 졸참나무의 비늘 조각은 이 위쪽에 이렇게 요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졸참나무의 비늘 조각입니다. 그래서 졸참나무의 비늘 조각하고 신갈나무의 비늘 조각이 합쳐져 있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물참나무입니다. 그래서 물참나무는 열매 속에서 요 씨앗, 도토리가 달려있는 도토리 모자라고 하는 요 깍정이 각두에서 뚜렷하게 그리고 쉽게 물참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참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요 물참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물참나무는 신갈나무보다도 오히려 주변에서 많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물참나무를 보면서 자꾸 신갈나무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분명히 신갈나무와 물참나무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